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오는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계획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전 과기대 박유석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는 잔금이 아니라 이 계약만 해도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간은 줬는데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이 다주택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낼 만한 이번 정책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자극하는 어떤 유인책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지금까지 하던 거를 이제 끝내겠다는 건데 네.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좀 유지가 됐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와 공급 두 가지 키워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요번에 끝나는 지역은 이제 규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서울 수도권이 될 텐데요.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한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효과 같은 경우는 전면적이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많은 분들 중에 지금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한테는 5월 9일까지 내가 조금 더 서둘러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이제 양도세가 앞으로 올라갈 테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좀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장기간 보유를 했던 분은 내가 조금 더 또 정책은 또 변하기 마련이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책이면은 분명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동안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조금 더 가지고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두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게 그동안의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택 시장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전망을 하는데 오히려 안 팔고 버틸 것이라는 분석이 또 있다 이런 강하다라는 거도 보는데 현 시점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디에다 가능성을 좀 두고 계시는 분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이제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히려 내가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중과세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증여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상속을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는 중과세,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물을 시장에 내놔야 되겠다라는 분보다는 오히려 갖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가격이 증가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도 양도세를 과거에는 이제 중과가 없던 거를 중과를 시켰겠죠. 그 시점에 봐서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좀 더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도 학습을 하고 또 시장의 참여자인 구성원들도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매물이 좀 잠길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냐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 중과 유예를 종료하게 된 이후에 보통 이제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경기 이런 지역에도 갖고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수도권 지역보다는 이제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청권 시장의 절세 매물 증가와 혹은 이 거래 절벽 심화 이쪽 중에선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전망도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상황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질 겁니다. 양도 차이 가장 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1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매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서울에 계신 분들이 다주택을 수도권에만 갖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방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양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계산으로 본다면 그래 그럼 지역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네.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량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네.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요거를 보고선 내가 지금 매수를 할 때인지 매도를 할 때인지 오히려 이 타이밍을 잡으시는 네. 그런 변수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서울에만 한 채 갖는 똘똘한 한 채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역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금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네. 양극화가 심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지금처럼 규제를 계속해야지만 가격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정도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까지도 아주 미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따지고 본다면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네. 수요는 있지만 이 수요가 매매로 오지 못하고 전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또 전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들을 매매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시장의 상황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지금은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전세나 월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 수요, 그러니까 주거 수요는 매매와 전세, 일정 부분을 포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전세 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매매로 가지 않고 전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또 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 물량이 좀 대전 같은 경우는 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실수요자들, 이 셈법이 좀 복잡해질 텐데 남은 기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좀 복잡하긴 합니다. 지금 나온 건 양도세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또 보유세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 내가 좀 적절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내가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지금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이다. 근데 나는 지역에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지역이 만약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할 경우는 네. 규제 지역에 가게 되면 또 우리도 다주택자 중과에 또 걸리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까운 지역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방향을 잘 확인해 보시고 내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